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 12월 책에 보신 바와 같이 체계와 용어 같은 거 위주로 지금 1교시 본 것도 뭐 하는 건지는 아실 거예요. 이제 부동산 공법이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법 배우는 거구나 라고 6개 법 배우네 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적인 주체가 우리 일반 국민이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규제한다는 거잖아요. 관련된 공법으로. 그럼 우리가 항상 부동산 공법을 처음 공부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 공적 주체에 대한 종류예요. 그렇죠? 뭐 조문을 읽다 보면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거시기 한다.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어디 가다 보면 특별시장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뭐 어디 가면은 무슨 뭐 시장 군수라고 나올 때도 있고, 구청장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공적인 주체에 대한 주어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말을 고쳐 문제를 내게 되면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법률 관계에 대한 행정 주체에 대한 조직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행정작용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사이즈를 만들어서 제가 그림을 넣어놔서 넘겨보시면은요. 우리가 왜 영어 공부할 때도 뭐 2형식 문장, 뭐 3형식 문장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공법 관계에 대한 부분도 일반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토지라는 거를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무슨 뭐 갑과 을이 뭐하죠? 거래한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를 거래받은 누구? 을이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이라는 거를 짓고자 한다. 을이. 그러면 그 건물을 짓고자 했을 때 누구? 을이라는 행정 객체는 여기 행정 주체한테 가서 나 건축물 지을 거예요. 건축 허가 시청합니다. 라고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 법의 적법한지를 따지고 이 노원구청장 같은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청들은 허가 불허가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될까요? 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관련된 법,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그럼 뭐냐? 대표적으로 건물 짓는 거니까 건축법 같은 거에 타당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거. 행정계획이 있어서 규제하려면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계획한 거. 도시계획. 이라는 것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건축법에 타당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어긋나지 않으면 을이 짓고자 하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질 수 있게 허가를 내주겠죠. 그래서 허가를 내줘요. 이걸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건축법, 도시계획, 행정행위로서 허가를 내준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그런 처분을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청이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봐요. 우리가 법률행위에 대한 주체인 행정금 주체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작.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있잖아. 그러면 이건 행정주체고요. 이런 행정주체의 의사표시 기관이 필요해요. 국가는 18개의 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부터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정부, 국가에 환경과 관련된 의사를 표시한다. 그 행정청이 환경부 장관이에요. 국가라는 행정주체에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의사를 표시한다. 그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의 의미는 뭐다? 행정주체의 의사표시기관인 거예요. 라고 쓰지 마. 밑에 있어요. 행정청은 뭐다? 행정주체에 대한 의사표시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뭐예요? 행정주체고 대표적인 행정청이 서울특별시장인 거예요. 지자체의장, 시장 등. 됐죠? 즉 뭐다? 행정청의 의미는 행정주체 의사표시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법 공부할 때 항상 이와 같은
행정청에 대한 부분에 장관 등과 시장 등 이런 레벨을 몰라서 자꾸 헷갈리는 거니까 그 조직을 먼저 알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수자 관계를 알려면 얘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랬더니 표정이 그러면요. 행정객체인 국민으로서 자연인과 법인은 안 알려주시나요? 그거는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그렇죠? 행정객체의 국민은 민법 시간에. 이해가셨습니까? 또 자연인 또 이러면 산속에서 빤스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이들이 모여 단체를 만든 거면 법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단순한 조합과는 달라요. 독립적인 권리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내용이죠. 민법에서 서석진 쌤하고 배우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얘기할 거야 지금. 그렇죠? 행정 주체와 그의 행정청이죠. 밑에 보면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공법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땐 대부분 이걸 배워요. 어느 사람 수업 듣든 간에. 그렇죠? 하지만 뭐 이렇게 설명이 좀 부드러워야 되겠죠? 나처럼. 제가 친구가 없어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평소엔 안 그래요. 수업할 때만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행정 주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작. 국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럼 봐요. 행정청은 뭘까? 아까 하는 거.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 이걸 행정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 주체의 의사표시 기관이 바로 뭐다? 행정청이구나. 재밌는 거는 이런 거를 강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행정청이 뭔지를 물어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헷갈려 하시죠.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내용이 뭔지 처음부터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라는 행정 주체에는 현재 정부가 18부 4처 18청이에요. 그렇죠? 현재 뭐 처음부터 뭐 전면적인 개각은 안 했죠. 우리는요. 윤 정부는 지금 기본적으로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못 바꿨던 거예요. 근데 다수당이었다거나 바꿨겠지 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국토교통부가 과거에는 건설부, 뭐 건설교통부, 에? 또는 국토해양부, 지금 결국은 국토교통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과 관련된 대빵은 바로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뭐를 한대. 그럼 그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럼 물어봐요. 뭔진 모르지만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공원이나 도로를 만드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뭔진 모르지만 여러 도시에 관련돼 있는 걸쳐져 있는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제2 외곽순환도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든다?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그 광역시설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땡큐. 이해가셨죠? 서울시 안에 있는 도시계획이어도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땡큐. 이해가셨죠? 즉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의사표시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나머지 장관님들은 거의 안 나오세요. 가물에 콩나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를 때는 우리가 국장이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농지 나오면 대빵이 누구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이에요. 그래서 농지법에 가면 대빵이 농장입니다. 농지법이니까. 그럼 뭐 좀 물어봐요.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도가 정한다. X.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겠지.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 정도 레벨을 알고 있자는 얘기예요. 다 못 외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이라고 하죠. 수산물은 해장이 좋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뒤에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행장이라고 하죠. 옛날 내무부라고 많이 얘기했었던 거고. 그리고 뭐다?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기장.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사 표시하는 건 환경부 장관, 환장이죠.
이런 거 모르면 환장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환장하고 국장 잘 나와요. 그럼 뭐 좀 물어봐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짓는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다? 환경을 왜 국장한테 갑니까? 환장한테 가야지. 이해가셨죠? 그런 거 모르는 건 또 환자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미없었어요? 환자. 다음부터 안 할게요. 봐봐. 딱 보면 알거든요.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 대한 행정청의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만 아시면 돼요, 사실. 나머지는 뻔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국가와 관련된 의사표시를 부동산과 관련돼 하는 거면 국토교통부 장관이구나. 이건 쉬운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의 행정주체에 대한 행정청, 이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를 또 많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청에 대한 부분인데 봐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도 큰 도시가 있거든요. 큰 도시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작은 도시는 뭐라 그래요? 기초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everybody,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는 뭐라고 이해하자? 큰 도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넓은 도시, 큰 도시. 그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시도지사에서의 시는 뭘 얘기하는 걸까? 요 시는 의정부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 시도의 시는 도와 동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짧게 불러서 시도의 시라고 합니다. 특별시 어디? 서울특별시. 그쵸? 광역시 어디? 광역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까지 6대 광역시죠. 울산도 광역시입니다. 그렇죠? 울산은 뭐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네 개도 10,000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닌다는 울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실제 느낀 건데요. 가끔 해외여행을 가보잖아요. 해외여행을. 동남아라도. 울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배려 서울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울 분들이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쓸 돈이 없어요. 집값이 비싸서. 근데 울산은 그만큼 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쓸 돈이 있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여러분 모를 만한 게 특별자치시인데 이게 세종시예요. 세종특별자치시. 시작. 세종특별자치시. 이게 시도의 시급이에요. 됐죠? 도 밑에 있는 시하고는 달라요. 알았죠? 그거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도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도는 그냥 도지사이거나 특별자치도이거나 이걸 짧게 불러서 도지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은 이 법에서 얘기하는 건 제주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도. 그렇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그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 별도의 특별법에서 보통의 도와 같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달라요. 우리 법의 의미하고는. 우리 법의 특별자치도의 의미는 제주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럼 봐요. 저 얘기합시다. 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숨 차요, 안 차요? 숨 차 보이지 않아요? 한 번 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너무 길죠? 그러니까 짧게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러고 나와요. 법조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한다면 길게 얘기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짧게 얘기한 게 시도지사인 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해야 돼요. 기본이야 이게. 이걸 모르면 주어를 모르니까 계속 안 익혀요.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셨습니까? 그 약속 먼저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큰 도시 밑에는 뭐가 있냐면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봐요. 서울특별시는 인구 1,000만에
뭐 지금은 1000만 안 되지만 한 930만 정도 돼요. 그렇죠? 서울시 인구가 지금 거의 최저점이에요. 역사상. 왜 그런 줄 알아요? 집값이 올랐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뭐 의정부, 구리, 남양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남부에서도 강남에 있던 인원이 뭐다? 다 의왕, 안양,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군포. 더 가면 안산, 더 가면 평택, 더 가면 당진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인구는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 비해선. 근데 어쨌든 인구 1000만의 이 도시를 서울특별시장의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를 이루는 기초 단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청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서울특별시 밑에는 몇 가지가 25개의 구청이 있어요. 근데 25개의 구청이 있는데 이 구청을 우리가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일반적인 구청과 달라요. 하나 물어보죠. 경기도 성남시의 밑에는요. 분당구라는 구가 있어요. 천당 밑에 분당 알죠? 고양시도 가면 뭐 일산 동군이 서군이 뭐 등등 해가지고 덕양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구거든요. 근데 이런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에요. 이런 구는. 도 밑에 있는 시에 있는 구는 그냥 단순한 업무 분장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건축허가는 성남시장이 내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이 아니고. 이건 행정의 업무 분장의 구에 불과한 거고 특광의 밑에 있는 구가 자치구의 권한이 있는 구청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건물을 지으면 누가 허가해요? 서울특별시라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이면 노원구청장이. 근데 21층 이상의 큰 건물을 지을 땐 서울시장이 허가를 해요. 원칙은 얘가 하고 큰 건물은 일로 가는 거야. 원칙은 얘가 하지만 여기는 뭐야? 다 성남시장이 해요. 고양시장이 하고. 이건 도 밑에 있는 시의 구니까 다르죠.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럼 왜 그럴까? 뭐라 물어보죠. 혹시 성남시 인구 알아요? 93만이에요. 고양시 103만. 경기도의 제일 큰 도시? 의정부시라고 하면 안 돼요. 수원시예요. 수원시가 127만입니다. 수원시는 광역시가 돼도 손색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행정비용 때문에 정부가 승인을 안 내줘가지고 계속 안 되고 있는 건데 수원은 충분히 광역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렇죠? 어쨌든. 그 얘기. 그 다음 뭐고 안양시 인구가 60만이에요. 그죠? 근데 서울특별시의 25개 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는 송파구인데 송파구 인구가 63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송파에 위례신도시 오면서 인구가 많이 늘은 겁니다. 그렇죠? 노원은 아마 3등인가 4등인가 할 겁니다. 2등이 강서구. 아까 마곡지구 얘기했죠. 신도시 들어온 쪽에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아마 3인가 보다. 그렇죠? 노원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3, 4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다? 여기 도 밑에 있는 시들의 인구하고 자치구에 대한 인구가 거의 비슷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얘기할 때 뭐라 부르냐면 들어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걸 보통 기초자치단체라 불러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장, 군수. 이게 보통 기초자치단체. 광역은 시, 도지사. 이 기본 라인이에요, 일단. 이해 가시겠죠? 한 번 더 물어봐요. 자치단체 중에 기초자치단체가 뭐라고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자치단체장은 시, 도지사. 이해 가셨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 혹시 인천 가봤어요? 가봐야죠. 차이나타운을 가든 어디 가든 가봐야지. 그러면 인천광역시에도 밑에 연수구 등등의 구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 강화군이라는
도농복합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광역시 밑에도 군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광역시의 자치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 밑에 있는 군수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성격이 달라요. 시작. 도 밑에 있는 군수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성격이 다르다.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구만 있잖아요. 근데 광역시에는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도 있어요. 봐요. 부산 떠오르면 군 뭐 나오죠? 그치. 멸치와 다시마의 도시. 기장군. 대구. 달성군. 달성보 있는데. 그렇죠? 거기 대표적인 뭐다? 광역시 안에 군이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전에 도농 복합도시를 만들면서 주변에 조그만 군들을 광역시에서 편입했어요. 그래 복속시켜가지고 한시에 둔 거거든요. 행정 업무 편의를 위해 가지고. 또 뭐 엊그제 봤더니 뭐 그 얘기도 하더라. 대구랑 경북을 행정 통합한다 그래가지고 대구하고 경북 뉴스 안 봤어요? 데모하더만? 여러분은 참 신기해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뉴스도 안 봐요. 대구는 유리하지. 경북의 조그만 시군들이 불리하지. 반대로.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도 보시고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할 게 이겁니다. 뭐냐면 봐요. 특별자치시가 세종시잖아요. 근데 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나와요. 이건 읍면동은 그냥 업무 분장인 거고 여기는 없어요. 기초가.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는 뭐가 될까요? 모든 권한은 다 시장한테 있어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이에요. 건축허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다. 왜? 기초자치단체가 없거든. 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밑에도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이상하다 선생님, 제주도 갔더니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던데 얘네는 시가 아닌가 봐요 이러는데 이거는 행정시예요. 지자체 권한이 없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건물을 지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얘는 행정 업무 분장에 불과하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가 나오면 그냥 시장과 도지사가 모든 권한 가지고 있나 보다 라고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하죠? 광역자치단체, 시, 도지사. 길게 얘기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걸 짧게 부른 걸 시도지사.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뭐라 부르자? 시장,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이 있다. 그럼 한 가지 안 한 게 이거죠. 도지사 레벨. 봐봐요. 그러면 도 밑에는 시군이 있어요. 시작. 도 밑에는 뭐가 있다? 시군이 있다. 그러면 시군에서 군은 시보다 인구도 적고 경제 규모도 작으면 보통 군이라고 하죠. 경기도에는 몇 개 시군이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그 중에서 이제 군으로 남아있는 데가 지금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세 군데가 있는데 양평군은 도시 시가 된답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말로만 그러고 있는데 아직 안 됐는데 된답니다. 그래서 뭐가 통과 안 되고 있나 본데 어쨌든 두 개밖에 안 남을 거야. 앞으로는. 뭐야? 가평군하고 연천군. 근데 아직은 양평군도 아직 군이란 말을 쓰긴 합니다. 조만간 시가 되겠지만. 근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군은 그렇다고 치고 군 나오면 도 밑에 있는 군인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이 도 밑에 있는 시는요. 그냥 시일 수도 있고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대도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도시. 대도시. 봐요. 대부분들 잘 들어보세요. 일반 평범한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시라는 대도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 X예요. 서울시는 특별시입니다. 그리고
대도시는 뭐냐?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걸 대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공법상으로는 구분하셔야 돼요. 서울은 대도시 아닙니다. 인천 대도시 아닙니다. 서울은 특별시, 인천은 광역시입니다. 세종은 특별자치시고요. 이해가셨죠? 도 밑에 있는 시인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된다면 이걸 대도시라 불러요. 결론적으로 뭐가 되어진다? 경기도 성남시 같은 데가 대도시인 거예요. 고양시, 안양시 이런 데가 대도시인 겁니다. 구리시는 대도시 아닙니다. 구리시 인구 20만도 안 돼요. 생각보다 인구 적더라고요. 17만 밖에 안 되더라고. 얼마 안 되더라니까? 적어요. 의왕시가 13만이에요. 의정부시는 45만의 늪에 빠져가지고 안 됩니다. 그 50만은 넘겨보려고 같은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됩니다. 이상하게 안 돼요. 그렇죠? 요번에 용현지구 되면은 넘을 수도 있겠죠. 거기 2, 3만 들어올 거니까. 그렇죠? 기대해 볼 수 있는데 50만이 넘어줘야지 조금 지원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봐봐. 그리고 왜 정부가 도 밑에 있는 시 중에 대도시를 도입한 거냐면 대도시이면 일반적인 대도시 아닌 시보다 좀 더 많은 자치권을 줘요. 그러니까 대도시면 도지사의 통제를 덜 받는 거예요. 우리 봐봐요. 어머니들 우리 아들내미들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나 내 손의 아들이지 고등학교만 가도 굵어져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고1 되거든 이제요. 그죠? 말 죽어라고 안 들어요. 나한테 전화하는 건 송금하라는 전화예요. 항상. 아빠 어딘데? 얼마 줘요? 대꾸도 안 하고 알았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큰 애들은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대도시는 컸으니까. 도지사 통제를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 그럼 뭐라고 이해하자? 특별시, 인천, 대전, 광역시, 그리고 내용에서 성남, 대도시. 이해갑니까? 의정부, 시. 오케이. 이해가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쌤 근데요 뉴스를 제가 오랜만에 봤더니 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라 그러면서 뭐 많이 나오던데 뭐 용인 특례시 무슨 뭐 수원 특례시 뭐 이런 고양 특례시 수원 창고 4군데가 있어요. 말해 수원 창고 쓰지 말아요. 수원 창고 4가지가 있는데 인구 100만 이상. 그렇죠? 어디냐? 수원. 그렇죠? 용인, 창원, 고양 4군데예요. 이걸 특례시라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권한을 준다고 지상년에 만들었는데 우리 쓰지 마. 우리 법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해요. 우리 법에 나오는 특례시의 특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미리 얘기하는 거야. 꼭 물어보러 온다니까? 걔는 특례시라는데 왜 말씀 안 하시냐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질문 방지용. 알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은 보통 대도시들은 그 밑에 구를 두지만 이 구는 업무 분장의 행정구에 불과하지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만큼은. 오늘 배운 거 중에 이거 복습 안 하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을 알아야지만 오늘 수업을 이해할 수 있고 계속 이해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큰 도시.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 작은 도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그러면 시도를 길게 얘기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길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대도시. 그럼 왜 정한 거다? 다 큰 아들이니까 자치권을 좀 두기 위해서. 다 큰 아들이니까. 다 큰 아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 아주 중요한 일 아니고는. 그 아주 중요한 일도 말 안 통하면 협의에 불과해. 대표적인 게 결혼이잖아.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지가 한대. 어떡할 거야? 그걸 방법이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응. 저도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는 상과 내가 원하는 상은 다르니까 방법이 없죠.
어쨌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공법 체계도가 나오는데 요 내용도 지금 보기엔 좀 어려워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넘어가시면 그러면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공부의 방법에서 아주 사소한 건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많은 내용이 있죠. 앞으로 많은 내용을 배울 텐데 하나 주의할 건 이걸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는 부분이 있고 말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말하지 않는 부분은 공부하지 마세요.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말한 것만 하세요.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그래서 질문 금지야. 꼭 질문하라 그러면 쓸데없는 걸 고민한다니까 앉아가지고 우선 읽지 말고요. 에버바리 말한 것만 하자. 시작.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러면 안 돼요. 말 안 하면 몰라야 돼요. 신경 쓰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말한 것만. 나중에 안 물어봐도 때 되면 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챕터가 있지만 뒷부분도 필수 지문 정리는 11, 12에 보겠지만 나머지 기출지문이나 35의 기출은 이번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읽지도 마세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한 거만. 시간 남으면 한 걸 또 보고 한 걸 또 보세요. 이해 가셨죠? 말하지 않은 거 알라 그러지 말고 테스트 해본다고 옛날 시험 풀지 말고 상처밖에 안 받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공법은 자습하지 말고 수업 들으세요. 그렇죠? 자습이 필요 없어요. 혼자 보면 하나도 안 읽어져요. 그냥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해 가셨죠? 여기 봅니다. 첫 번째 볼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12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법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길게 얘기해 볼게요. 국토를 뭐라고?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게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이 나오면 뭘 떠올리자? 아, 규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하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 만드는데 어디 시작 어디 만드는데 어디 계획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야.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얘기해봐. 부의해봐. 이 계획이 나오면 자네는 안 하나?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가운데 먼저 내려야 돼?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하는가. 이게 반대로 하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이걸 항상 떠올려야 돼. 대원칙이에요. 그러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 거지? 이걸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계획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못 외워요. 이해를 해야 돼. 계획이 나오면 뭐라고요?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건가? 이걸 알아야지 그 규제의 내용도 알 수 있고 규제의 목적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의 지위만 먼저 얘기해 주면 국가 단위로 만들면 뭐가 될까요? 국가계획. 그리고 여러 도시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길을 만들어. 비시, 그러니까 구리시, 의정부시, 서울시, 구리시.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길을 만들어, 공원을 만들어. 그러면 서울시 혼자 감당이 안 되죠? 그럼 뭐가 된다? 이거를 광역설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여러 도시 걸려있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타고 온 서울 외곽순환도로 같은 거. 이해 가셨죠? 그러면 그런 광역설은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하고 서울시의 계획을 만드는 건 도시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군 단위에 만드는 계획은 군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가평 군계획, 연천 군계획, 한꺼번에 부르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도시계획이라 부를 거예요.
군자 하나 붙이려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냥 도시계획이라 할 거니까 왜 군자 안 붙인 따지지 말아요. 같은 소리야. 군자 떨기고 틀렸다 절대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근데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게 전국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특광이에요. 특별시, 서울. 그죠? 특별시에 대한 부분에 서울이 있고, 그 다음 인천, 그죠? 대전, 그죠?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이렇게 해서 6대 광역시가 있고 특별시가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많은 시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도시마다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도시의 계획을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마다. 그러면 그 도시마다 만든 계획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국토를 이루게 되면서 국토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근데 도시마다 이 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달라요. 왜? 권한이 큰 도시도 있고 권한이 없는 도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한이 없는 조그만 도시는 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대도시 같은 건 허락 안 받아도 되겠지. 관리계획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뭐 계획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중에서 좀 중심적으로 어딜 보면 좋을 것 같으냐면 요 수도권 일대를 좀 중심으로 봐보자. 우리는 서울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수도권을 집어넣어 놨어요. 여러분은 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안 나눠준 거예요. 수업만 들으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그럼 요거 제가 수도권 지도 보고 설명드려 볼게요. 봐요. 그럼 우리 서울시 어딨나 조금 찾아봐봐. 서울시 어딨지? 서울특별시. 시작. 정말 언젠가는 죽기 전까지는 서울에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뭐라고요? 서울특별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밑으로는 뭐 광명시도 있고 뭐 과천시도 있고 뭐 하남시에 뭐 구리시 위에 바로 위에 의정부시, 뭐 양주, 무슨 뭐 포천 뭐 등등 파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도시에다가 도시 단위로 계획을 만든다면 이걸 뭐라 그래? 도시계획.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라고 나면 뭐라고 이해하자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은 뭐야? 규제. 계획을 만들어 뭘 규제코자 하느냐. 이런 도시계획을 가지고 우리 현재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도봉산도 보호하고 다 이런 계획으로 현재 서울시를 만든 거란 얘기야. 내 말 때도 하겠죠. 이 도시계획이 우리 중개사 시험의 제일 근간이고 앞으로 중개업을 평생 해먹으면서 알아줘야 될 중요한 베이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계획으로 뭘 규제하는지를 모르면 중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 거시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그렇죠? 보혜계들.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데 서울시란 도시는 인구 1000만의 정말 큰 도시예요. 그러면 이 큰 도시를 복잡한 그림을 일필휘주로 확 멋있게 한 번에 계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 하나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 복잡한 그림 그릴 때 주로 어떻게 그리지? 처음에는? 대충을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스케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의 계획은 그러면 대충 윤곽만 잡아놓는 스케치를 하는데 그 스케치하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에요. 그럼 도시 기본 계획 길게 얘기해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기본 틀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규제하는 계획을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면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지침을 주는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도시 관리 계획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 계획을 배우면 뭐라고 해야자? 지침을 주는 기본 계획과 그에 근거한 본 계획이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리 계획. 그래서 앞으로 내용 볼 때 서울시에 만드는 도시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을 구분하는구나. 그림책 8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써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림책 8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도시군 계획은 오른쪽에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구분한다. 뭘 동그라미 해야 돼? 기본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앞으로 꼭 명심하셔야 돼요. 도시 계획이 나올 땐 기본 계획을 얘기하는지 관리 계획을 얘기하는지를 꼭 잘 봐놔야 돼요. 시작. 기본 계획을 얘기합니까? 관리 계획을 얘기합니까? 이걸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진다. 그럼 물어볼게요. 길게 합시다. 도시 관리 계획 길게. 시작. 봐요. 한 10년 전이었죠. 도시 관리 계획을 길게 합시다. 그랬더니 앞에 앉은 분들이 눈이 마주쳤는데 말은 못하겠고 앉았다가 길게요? 도시 이런 농담하지 말고 아까는 얘기했지. 도시란 말 나오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우리는 서울시니까 그러면 도시 관리계획은 뭐야?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거. 거기에 지침을 주는 건 도시기본계획. 그 두 개를 합쳐서 도시계획. 아, 도시계획은 서울시에 만드는 거구나. 의정부이면 의정부시에 만드는 거구나. 부산이면 부산시에 만드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돼. 그런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제가 타고 온 썩을 놈의 서울 외곽순환도로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오늘 날 8시에 나왔거든요. 근데도 9시 반에 왔잖아. 양호해. 1시간 반이면. 정말 빠르면 50분, 늦으면 2시간 반. 미쳐버린다니까 내가. 가끔 늦을 수 있어요. 내 탓이 아니야. 봐봐요. 어쨌건 내가 남부에 살아가지고 그래요. 봐봐요. 어쨌건 그럼 이와 같이 봐요. 서울 외곽순환도로는 여러 도시를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됐죠? 서울로 본다면 여기 송파 쪽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도시를 거칩니다. 부천, 인천, 광명, 안양, 성남 등등 하남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산, 고양시까지. 그러면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시설은 뭐라 불러요? 그 도시의 기반시설 중에서도 여러 도시에 걸려있으니까 이걸 뭐라 불러? 광역시설이라 부르는 거지. 8페이지 가운데 위에 있듯이. 기반시설 중 뭐다? 광역시설. 가운데 그림 보이죠? 그러면 이 광역시설은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이 파란색 있는 부분을 섹터로 묶어줘요. 그 파란색 부분을 섹터로 묶어준 게 바로 뭐냐면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광역계획권 정해졌다면 거기에 계획을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은 잘 봐요. 도시계획일까요? 색깔 달라요 지금. 다시 얘기해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일까요? 아니에요. 도시계획은 서울시에 만드는 계획을 얘기해요. 관할구역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읽을까? 따라해봐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읽을까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읽을까요? 광역도시 시작. 광역도시 계획. 숨 쉬고 시작. 그렇게 해줘야 돼요. 광역도시 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거기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거든. 8페이지 오른쪽에 정의 써있죠?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럼 봐요. 문제. 광역도시계획은 서울시 관할구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X.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그리고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의. 이해갑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한 번 더. everybody.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합니까? 오늘 집에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기요. 계획이 나오면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대부분 이런 숙제를 내주면은 집에 가서 만만한 딸내미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다 알아. 그렇죠? 얘기들 보시면 되죠.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가. 체크했어요? 광역계획권의. 시작. 그럼 만약에 맨 위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국가계획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정부에서 관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맨 위에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한다? 국가계획이라고 하고 국가계획 나오면 부기에 보면 국장이에요. 부동산 관련된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국장이겠지.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4대강 보호사업 아십니까? MB정부 때 했던 건데 거기에 한강 들어가죠. 4대강의 남바강이 한강이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4대강보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될까요? 관계없을까요? 관계 있죠. 4대강보의 핵심이 한강인데 여주시, 이천시도 한강 상류잖아요. 당연히 그 국가계획에 부합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인천시는 한강 4대강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겠죠. 즉 당의 도시군 계획과 관련돼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돼. 문장을 통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란 말이야. 그럼 물어봐요. 우리 도시, 우리 서울시와 관계없는 국가계획이 있어. 그럼에도 국가계획 부합해야 돼? 아니지. 그렇죠? 그럼 또 하나 물어봐요. 요 자리가 송파구인데 요 자리에 외곽순환도로 들어가기로 계획이 잡혔어요. 근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이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대요. 돼, 안 돼?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해야 계획의 질서가 잡히고 규제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8페이지 왼쪽 메뉴에 봐봐요. 8페이지 왼쪽 맨 위에 형광펜 가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준비물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올 때 형광펜 5종 세트 사와요. 하나 안 돼. 5종 세트 팔아요. 5종 세트. 포스트잇, 수정 리본 사오셔야 돼. 그래야지 깔끔하게 고쳐요. 그림책 앞으로 나오면 1년 봐야 돼요. 막 갈겼으면 안 돼. 그럼 나중에 그림책 바꿔야 돼.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뭐라고요? 포스트잇, 형광펜 5종 세트, 띠지 붙이는 거, 리본형 화이트. 리퀴드 안 됩니다. 지저분해요. 리본형. 해봐. 숙제 아니야 준비물이야. 부모님께 얘기하세요. 보시면 되고요. 그럼 보시는 것이 뭐가 되어진다? 우리가 내용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거기 8페이지 왼쪽 메뉴 읽어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 땡큐. 그렇죠? 형광펜 걷어요. 밑에 3번 왼쪽 맨 밑에 3번 읽어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형광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일단 두 가지 기억하세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 줘야 되고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됐습니까? 대원칙이야. 여기만 그럴까? 어디 가든 거의 비슷할까? 어디 가든 거의 비슷해요.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는데 계획의 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중구난방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관적 규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기본 상식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서울시가 제가 넓다고 했어요? 되게 넓다고 했어요? 되게 넓어요? 그러면 서울시라는 동네가 되게 넓은데 우리 상계동 일대에서 재건축을 해요. 재개발을 해요. 그러면 요 상계동에만의 도시관리 계획이 필요한 거지 서울 전체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
그리고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그럼 송파 위례에서 신도시를 만들자고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 송파 위례 지구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 필요한 거지 서울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시 일부에 필요한 도시관리 계획인데 무조건 서울시 전체의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자면 낭비다, 겁나게 낭비다? 그렇지. 낭비하는 거 되게 싫어해. 우리나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거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봐봐. 이럴 때는 서울시의 일부에, 시작. 서울시 일부에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 그래요. 에버바리 지구단위 계획. 우리 그림책에 보면 8페이지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 5번에 써 있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돼 있죠. 그 지구단위 계획 옆에 가로라고 써봐. 일부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돼 있지. 그 옆에 일부라고 써봐. 좀 이따가 나올 거야. 바로 다음 페이지에. 어쨌든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시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바로 뭐다? 지구단위 계획을 의미하는 거다. 나 좀 봐봐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 좀 봐봐.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제일 위에 국토 어디가 됐건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국가계획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봐.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광역도시계획.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의 도시계획. 서울시 일부의 지구단위 계획. 해봐. 점점 계획을 만드는 지역적인 범위가 구체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거고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하는구나 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어쨌건 계획의 대전제는 계획이 나오면 의대 만들어 규제하는데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들어 규제하는데 제가 수업할 때만 이래요. 평소에는 안 그래. 말 없어. 혼자 있으면 말 안 하거든. 어쨌든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계획. 그럼 물어봐.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만들어? 광역계획권. 항상 어디 만드는지 봐야 돼. 서울시에 뭐 만들어? 도시계획. 서울시 일부. 그렇지. 지구단위 계획.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계획에 대한 지위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의 부동산 공부의 대부분이에요. 이걸 이해했냐가 중요하죠. 그럼 이제 봐봐. 뭐가 중요하냐면 요 서울시 안에서 현재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 서울시의 모습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실제 어떻게 계획을 하는 거냐, 뭘 계획하는 거냐, 그 내용이 8페이지 오른쪽에 1, 2, 3, 4, 5, 6, 7, 8이에요. 그 8가지가 바로 뭐예요? 서울시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자고 계획을 만드는 내용인 거야, 그게. 이게 우리 배우는 공법 60%예요. 전체 범주에. 이게 완전 숲이야, 숲. 가장 큰 대목차. 그죠? 간단히 적혀져 있지만, 이걸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넘어가시면 14페이지에 제가 먼저 그림을 넣어놨어요. 이거 좀 설명드리고 쉴게요. 봐요. 그러면 14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걸 먼저 얘기해야지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앞에 8페이지 목차 보다가 14페이지 더 넘겨요. 14페이지 보시면 거기 도시관리계획 그림이 보이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요게 우리 부동산 공법의 60%를 차지하는 범주가 되어져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되었죠? 그럼 봐요. 도시관리계획 길게 좀 얘기해 볼게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이 바로 아까 8페이지에 봤던 1, 2, 3, 4, 5, 6, 7, 8을 제가 그림으로 도시화해 놓은 겁니다. 이해 가셨죠? 내 말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가장 관심 있는 거, 우리 노원어원 제일 관심은 재건축입니다. 왜? 현재 우리 당면 과제니까. 노원어원 정비사업이 가장 큰 관심이야. 그렇죠.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되고 내 거를 얼마를 평가해 줄 거고 주변에 어떤 공원이 나오고 몇 층 질 수 있으며 등등등 가장 관심 있는 거잖아. 솔직히 이거 알아보려고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봐요. 정비사업과 관련된 것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가 나오는 이 법에 가서 또 따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3가지의 정비사업이 있어요. 시작.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3가지 정비사업이 있고 이 정비사업은 봐봐.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 시행 절차는 따로 정비법에 언급이 돼 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12문제만이 아니라 이 6문제가 더 더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뭐야?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따로 도시개발법이 있거든. 이 개발법에서 뭐다? 6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12개지? 그럼 몇 개야 벌써? 24개야. 24개면 60점이야. 이해갑니까? 결론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범주와 관련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 알아도 60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물론 다 맞췄을 때. 불가능해. 그렇죠? 못 맞춰. 그러니 건축주택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이게 대목차야 바로. 이걸 이해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와 같이 도로도 만들고 핵교도 만들고 주변에 센트럴파크 중앙공원 이런 것도 만들고 이해갑니까? 이렇게 기반시설을 만들거든요. 그럼 뭐 좀 물어보죠. 여러분이 요 A의 입장이에요. A의 입장. A의 지번은 산 2-43번지의 지목은 임야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겠다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은 공익사업 하시니까 내가 땅을 저렴하게 서브해 줘야지. 이럴까요? 죽을 때까지 더 받으려고 애를 쓸까요? 죽을 때까지 돈 더 받고 땅을 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 규제. 공익사업이라는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이라는 규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도로 등을 공원 등을 만든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을 한다면 봐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규제를 가하는 시설로 결정을 합니다. 이걸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도시계획서를 길게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기반시설. 됐지? 그러면 강제로 뺏어올 수도 있어. 어려운 말로 수용한다고 하지. 강제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그러면 이렇게 결정된 시설을 사업을 해. 이런 거 만들려고. 그게 바로 뭐야?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 단계만 하시면 돼. 그럼 봐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계획으로 규제를 가해야 하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야?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되어져요. 단어를 연결하면 되는 거야. 단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 3가지의 사업은 다 뭐로 하는 거야?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이루어지는 거고, 봐봐. 이 3사업을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계획 사업이라 그래. 그러면 얘도 도시계획 사업, 얘도 도시계획 사업, 얘도 도시계획 사업. 한꺼번에 뭐라 불러?
도시계획 사업. 길게 얘기해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해서 하는 사업. 됐습니까? 그러니까 규정된 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란 말이야. 단어 연결해가지고. 한 번 더. 도시계획 사업 뭐라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계획으로 규제해서 하는 사업. 그 사업은 세 가지.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야, 이 정도도 완전 필살기야.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준 거야. 그럼 봐요. 힘들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도시관리 계획은 서울시 전체에서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일부에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기 상계동 주공 7단지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주지 않겠니?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주지 않겠니? 라고 사업을 하지. 그러면 요 동네만의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도로 등의 기반시설 어떻게 세팅할지, 또 요 층수를 70층 허용해주고 이만큼의 땅을 기부해서 공원 부지로 쓸지, 이해갑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딜을 해요. 어디? 서울시하고 조합하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합의를 봐서 여기만의 계획을 만들죠.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아,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아, 나 또 혼자 안 해? 서울시의 말해봐요. 서울시의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 뭐다?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또 하나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것 중에서는 사업만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 토지의 용도, 규제를 가하는 것도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정한다. 여기부터 쉬었다 갑시다.